안녕하세요. 이번 주 들어 계속 청송지역 최고 기온은 35도에서 36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덥거든요. 한낮에는 과원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6월 기온이 예년에 8월 기온과 맞먹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병충해 발생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벌써 탄저병이 발생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황화 낙엽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리프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도장지 제거도 하고 적과도 하고 결과지 유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전반적으로 세력이 좀 강한 과원입니다. 지금 열간에 보면은 제가 도장지를 많이 잘라놨습니다. 저는 6월에 들어서 계속 도장지 제거 작업을 하거든요. 이 과원은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장지 제거를 해줍니다. 도장지를 제거를 안 하면은 약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종 병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나무는 원래 동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조금 비실비실거리고 있어요. 요 옆에 나무는 잎이 진한 녹색인데 이 나무는 조금 연해요. 그러면서 황화 낙엽되는 잎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과원에 원래 동해 피해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처럼 황화 낙엽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도 저쪽에 잎이 노랗게 되네요. 저는 며칠 전에 이 밭에 마그네슘을 살포했습니다. 마그네슘에 요소 1.5kg를 넣어서 살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면은 잎들이 번들번들해요. 마그네슘이 묻어가지고. 원래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과원의 잎이 황화 낙엽되는 과원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잎이 황화 낙엽되는 과원은 갈반에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잘 강구해야 됩니다. 이 과원도 원래 동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런 동해 피해목을 중심으로 잎이 황화 낙엽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마그네슘도 살포하고 며칠 뒤에 보르도액을 살포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주말경에 보르도액을 살포할 예정이거든요. 6월 14일에 델란을 살포했습니다. 다음 회차 살균제는 후론사이드인데 저는 후론사이드 대신에 보르도액을 살포할 예정입니다. 제 가원이 세 군데 있는데 여기 후지 제1가원은 과거에 갈반이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갈반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조심을 하는 과원입니다. 이 가원하고 홍로가원은 갈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원은 제가 특별 관리를 하는데 이 가원만 후론사이드 대신에 보르도액을 살포합니다. IC412 한국30에서 나온 보르도액입니다. 보르도액을 살포하면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해요. 보르도액을 살포하기 열흘 전까지 유기 유황계 농약인 안트라콜이나 다이세넴 45를 살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이내에 유기유황계 농약을 살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반 살균제는 일주일 간격을 둬야 되거든요. 제가 6월 14일 델란을 살포했기 때문에 6월 21일 이후에는 보르도액을 살포해도 됩니다. 이번 주말에 보르도액을 살포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비가 예보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보르도액을 살포할 수 없습니다. 보르도액을 살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지나가고 보르도액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갈반과 탄저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년에 비해서 6월 기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갈반과 탄저가 잘 발생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다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갈반과 탄저병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원래 전문가들은 하계 전정을 좀 빨리 하라고 그래요. 왜 하계 전정을 빨리 하라고 하느냐? 나무가 무성하면은 통풍이 안 되고 약이 잘 침투가 안 되죠. 그러면은 갈반과 탄저병이 발생할 환경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도장지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제2후지가원은 수세가 안정적이어서 도장지를 제거할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원은 수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도장지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계속 도장지 제거 작업을 합니다. 도장지를 제거하면은 또 도장지가 나와요. 그렇지만 도장지를 계속 제거해 주는 게 좋거든요. 도장지를 제거하면은 약이 잘 침투하고 그리고 도장지를 제거한 곳에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유인하면은 결과지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도장지를 제거했어요. 도장을 제거했는데 여기에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새순을 조기에 유인하면은 결과지가 되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3호 이 그립으로 유인해 놨죠. 자, 여기도 유인을 했고 여기도 유인을 해 놨습니다. 이게 결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다 내년에 과일이 달려요. 요 정도 됐을 때가 유인하기 가장 좋아요. 그러면 빨리 유인할수록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 끝을 적심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 3호 이 그립이거든요. 이렇게 하방 유인을 해 놓으면은 이게 결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꽃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옆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도장지를 여기 잘라놨어요. 도장지를 자르면은 무조건 새순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끝을 적심을 넣어주고 이렇게 유인하면 되거든요. 신초에 진딧물이 좀 생겼어요. 진딧물은 신초 끝에 잘 생기거든요. 진딧물 약 얼마 전에 쳤는데 또 진딧물이 생겼네요. 자, 이렇게 유인을 해줍니다. 유인은 뭐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은 초기에 유인하는 게 좋아요. 이게 길어지면요, 긴 거를 적심 넣어가지고 유인하면은 그 가지는 길어져요. 그래서 결과지가 돼도 긴 결과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결과지로서. 그러니까 유인은 짧을 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도 도장을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또 신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유인하면은 결과지로서 아주 좋은 결과지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이렇게 유인을 하거든요. 조금 큰 거는 4호 이 그립으로 유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정도 되면요, 나중에 되면은 이 결과지가 길어져요. 길어져도 사과는 달려요. 그러니까 세력이 센 나무는 조금 길어도 이렇게 유인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결과지 유인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나무를 다 유인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보고 세력이 센 나무만 결과지를 유인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초를 유인해서 결과지 만드는 작업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제가 생각하기는 5월이나 6월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 5월, 6월에 따질 필요 없어요. 저는 7월, 8월에도 하거든요. 7월, 8월에도 위로선 도장지 잘라요. 잘라 놓으면 여기에서 7월, 8월에도 신초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또 유인해놔요. 어떤 분들은 6월에 결과지를 만드는 게 가장 좋고 7, 8월에는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아요. 저는 시간만 되면 언제든지 잘라가지고 유인을 하거든요. 그래 놓으면요, 설령 내년에 좋은 과일이 안 달려도 그 결과지에는 그 다음에 또 과일이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세가 강한 나무에 한해서 그런 작업을 해줘요. 수세가 보통의 나무는요, 그런 유인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세가 강한 나무는 최대한 유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도장지를 자르고 다시 신초가 나오면은 결과지로 유인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절을 월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유인해 놓으면은 계속 결과지가 만들어지고, 그런 세력이 강한 나무는 결과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한 결과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도장선 가지가 끝에 나왔지요. 이런 거는 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는 약을 치면은 여기에 받쳐가지고 안쪽으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여기에 좋은 과일이 달려도 이거는 제거합니다. 제거하면서 여기 보니까 과일이 몇 개 달렸네요. 그러면 이렇게 또 적과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프트를 타고 제가 작업하는데, 리프트 타면 몇 가지를 동시 작업을 해야 돼요. 도장지 제거하고 추가 적과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초 나오는 거 유인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몇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일일이 뭐 별도로 하면요, 힘이 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동시에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뭐 적심 넣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적심이란 게 저기 딴다는 거거든요.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을 자른다, 순을 지른다 하는데 순 자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끝을 자르는 거예요. 신초는 끝을 이렇게 살짝 잘라 놓으면은 길어지는 게 중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꽃눈이 분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 길게 자라는 가지는 적심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다시 순이 트기도 하고 꽃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원래 뉴스 보도를 보면은 밀양 얼음골의 후지 착과 상태가 예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평지는 뭐 10%, 20%, 약간 고지는 더 나은데 착과율이 예년에 비해서 40에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후지 착과 상태가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는 곳이 많거든요. 원래 홍로나 아리수 같은 중생종은 그런 대로 착과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지는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예년에 비해서 폭우와 폭염이 예상되는데 여름철 방제를 잘 하셔가지고
후지에 달린 사과를 끝까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원은 원래 착과 상태가 그런 대로 예년에 비해서 양호하거든요. 저도 방제를 잘해서 사과를 가을까지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최근 기상 이변 때문에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하늘이 하는 일을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방제하면은 가을까지 사과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달린 사과를 잘 지켜서 가을에는 모두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